큰 동사, 작은 동사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본 동사, 김재호의 기본 동사 100에서는 큰 동사를 공부해서 영어를 잘하자.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큰 동사가 get, make, have, let, take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finish나 try 같은 녀석들이에요. 즉, 큰 동사라는 것은 우산처럼 크게 위치하면서 이 상황, 저 상황, 이 상황, 저 상황 100가지 1000군데 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동사들이 큰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graduate 같은 거는 작은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졸업하다는 뜻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만 써야 됩니다. 그럼 기본 동사가 왜 중요하게 될까요? 큰 동사 위주로 공부를 해놓으면 대충 그냥 아무 때나 여기에다가 막 박아 넣어도 뜻이 통할 일이 상당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다 하면 do some grocery shopping 이렇게 두 동사를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식당 새로 한번 생긴데 가보자 하면 꼭 구체적인 동사를 안 쓰더라도 try the restaurant 이렇게 try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작은 동사 위주로 공부하고 흐뭇함을 많이 느끼고 학습 효능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공부할 때 뿌듯할 수는 있는데 딱 그 동사는 그 상황에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져요. 제약이 많아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그래서 동시통역사들은 큰 동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도 한영통역 시간에 교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가장 국내파들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독서를 퍼붓고 이런 부분이 뭐냐? 왜 자기는 맨날 그렇게 짜잘한 동사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동사만 써? 오히려 어색하게 들리고 그렇게 되면 동시할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동시통역은 화자가 얘기하면 두 단어, 세 단어 뒤에서 바로 쫓아가는 게 동시거든요. 동시통역할 때는 더 좋은 문장, 더 양질의 동사를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쉽게 빨리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큰 동사를 구사하지 못하면 지역적 동사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그 지역적 동사, 정확한 동사,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한적이지만 매우 정교한 동사입니다. 하지만 거기밖에 못 쓰기 때문에 떠오를 확률도 적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따라서 이런 피니시를 공부해야지 자꾸 어려운 동사를 너무 공부해서 스피킹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잘한 동사, 작은 동사는 선생님 언제 공부해야 되냐 하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리딩 실력을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공부고 청취력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수축되다 할 때 contract라는 동사가 있어요. contract. 계약서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수축되다거든요. 그러면 컨트랙트가 수축되다는 뜻이 모를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유학을 가서 그 컨트랙트를 생물학 시간에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청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작은 동사고 말하기 동사는 바로 큰 동사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힘주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피니시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관찰 일기를 통해서 또 한번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model examples 한번 가보겠습니다. Model examples. 1번입니다. 지금 수업 중이야. 마치고 전화할게. 이거 업무를 마치거나 하는 거. 이때 업무가 아니고 수업이겠네요. 그러면 엄마 나 수업 중이거든. 마치고 전화할게. 이건 사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원어민과의 줌 컨텐츠 수업 시간에 전화 오는 경우에 제가 항상 엄마 I'm in class now. 지금 수업 중이거든. I will call you 혹은 I will call you back after I finish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이 뒤에 쌤 저는 자꾸 finish this class, finish this session, finish my work 이런 목적어를 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끼는데요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맞는 영어긴 합니다만은 지금 수업이나 일이나 이런 것은 맥락상 다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when I finish, after I finish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자연스럽고요. 2번입니다. 내일은 오후 5시에 마치니까 5시 이후로는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원어민 컨텐츠 만드는 선생님에게 내일은 언제 괜찮아요? 내일도 밤늦게 8시, 9시 되나요? 하니까 아니요. 내일은 제가 5시에 맞춰서 집에 있거든요. 따라서 5시 이후로는 언제라도 괜찮아요 하면 어떻게 한다? I finish my work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 I finish at 5. 한 번 더. I finish at 5 p.m. tomorrow. 그래서 5시 이후로는 언제라도 괜찮다라고 할 때 가장 쉬운 영어는 anytime after 5 would be fine.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한 번 더. anytime after 5 would be fine. 이게 제일 쉬운데 work라는 동사가 일정 조율하는데 많이 쓴다고 우리 기본 동사에서 공부한 기억나십니까? 일정 조율할 때. 예를 들어 저는 5시가 더 좋아요 하면 5 works better for me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쓰면 어떻게 된다? anytime after 5
works for me라고 하면 멋진 문장이 만들어지죠.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토요일도 일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일찍 마쳐요. 자, 어떤 간호사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분인데요. 남자분하고 이제 데이트하는 상황인데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떻게 시간 되세요라고 하니까 아, 토요일도 저희는 근무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2시에 마쳐요. 좀 일찍 마쳐요. 자, 한번 해볼까? I have to work on Saturdays, but at least I finish early. 한 번 더 시작. I have to work on Saturdays, but at least I finish early. 이때 finish work나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 at least입니다. at least라는 표현을 최소한이라고 외워가지고 이것만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도 쌤 또 어디 있다고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표현인가라고 반박할 수도 있죠.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자, 이제 at least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at least. at least는 원어민들이 딱 쓰는 상황이 정해져 있는데 이때 한국 학습자들이 at least를 전혀 안 써요. 잘 보세요. at least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다행인 것이라고 할 때 늘 원어민은 but at least로 문장을 시작해요. 이거 역시 제가 관찰한 내용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 어떤 걸까요? 잘 보세요. 너 어제 캠핑 갔잖아. 하니까 그래 갔지. 근데 하루 종일 비가 왔어. 그래도 다행인 게야.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 한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rained all day, but it wasn't cold 하고 앨리스를 안 넣어요. 우선 앨리스를 전혀 안 넣는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Even though it rained, but it wasn't cold. 이런 식으로 even though 같은 양보절을 쓰는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앨리스는 전혀 안 써요. 근데 원어민들은 It rained all day, but at least it wasn't that cold. 한 번 더. It rained all day, 카마 찍고 But at least it wasn't that cold.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춥진 않았다. 자, 보세요. 아쉬운 얘기라든지 안 좋은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라는 말을 꺼낼 때는 늘 원어민은 어떻게 한다?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but at least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여자분이나 아니면 조금 친해지려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전화를 10번 했어. 근데 안 받아. 그 전화 나한테 해주지도 않아. 그래도 다행히 문자는 하더라야. 이렇게 하면 She didn't call, but at least she sent me a text. 한 번 더. She didn't call, 카마 찍고 but at least she sent me a text. 이렇게 할 수 있죠. 더 좋은 예문 한번 공유해 볼까? 야, 그 식당 너무 비싸더라. 그래도 다행인 게 음식은 맛있더라. 이런 말 하죠. 또 어떻게 한다? The restaurant was expensive, but at least the food was good. 한 번 더. The restaurant was expensive, but at least the food was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최근에 제가 미국인하고 나눴던 대화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그 친구 차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이탈리아 스포츠카에서 아주 하이엔드 모델을 출시했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지금 키보드 워리어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디자인 별로야.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연출 한번 해볼게요.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이 실제로 뒷문장은 나온 건 아니지만 요렇게 만들면서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디자인 영 파이더라. 그래도야 수동 기어 옵션이 있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I don't like the design, but at least it comes with a stick shift option. 최고의 문장입니다. 한번 해볼까? I don't like the design, 카마 찍고 but at least it comes with 딸려 나온다. A stick shift option 하면 at least가 꼭 들어가요. 이럴 때. 정말 이럴 때 안 넣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제가 선생님 영어 열심히 2년 동안 했는데 아직 영어가 좀 문제가 많고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도 쌤 요즘은 자막 없이 프렌즈 본다?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집에서 시작. My English still isn't perfect. 한 번 더. My English still isn't perfect. But at least I can understand friends. 한 번 더. But at least I can understand friends without subtitles. 이제 마지막 최고의 예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야 30도였지? 와 덥더라. 그래도야 습기 없는 게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늘 원어민은 at least를 씁니다. 해볼까?
It was 30 degrees today. But at least it wasn't humid. 한 번 더 시작. It was 30 degrees today. But at least it wasn't humid. 자, 모든 문장에서 지금 but at least가 들어갔죠? 자, 이것은 항상 어떤 뉘앙스라고요? 안 좋지. 하지만 그나마 이게 어디야 라는 문장입니다. 정말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여러분들 지금 중요성을 꼭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문장이거든요.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네이티브 필이 나는 영어 구사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엄마가 딸 얘기를 하면서 딸아이가 아직 의대에 다니고 있는데 언제 졸업할지 모르겠어요 할 때 졸업이라는 작은 동사 말고 큰 동사인 finish를 쓰자. 자, 모범 답안 그대로 읽어볼까? 이거는 She's still in math school, but I don't know when she will finish. 정말 포괄적이고 큰 동사의 좋은 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finish 하나로 퉁칠 수 있다.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는 시합에서 2위로 마쳤다. 자,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우상혁 선수인가. 근데 이번에 안타깝게 야외 국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석패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기. 저도 많이 슬퍼했습니다. 제가 우상혁 선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상혁 선수가 이번 시합에서 2위로 마무리를 했어. 이럴 때도 외국인에게 설명 한번 해볼까? 옆에 있는 제프에게 설명해볼까? He finished. 그 다음에 second. 그 다음에 in the competition. 한 번 더. He finished second in the competition.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간혹 가다가 수동태로 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He was finished 이런 식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그때는 거의 자동사로 씁니다.